페이지 135요. 공동저당이요. 공동저당은요, 저당은 뭐 설명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요, 설명을 일단 해야 돼요. 자, 공동저당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천만 원을 빌려주죠. 3천만 원을요. 이렇게 갑이에요. A 토지하고 갑이에요. B 토지예요. 둘 다 갑의 거예요. 알겠죠? 하나는 경매대가가 한 3천 정도 되고요. 하나는 2천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채권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등기부가요. 1부동산 1등기니까 각각 다르게 등기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1번요. 여기요. 1번에 을이죠. 을이요. 이렇게 여기서 빌려준 돈이 3천이죠. 3천 이렇게요. 여기도 1번이요. 1번 을이죠. 3천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만 그냥 되어 있으면요. 을이 갑한테 6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써야 된다? 공동 담보라는 말을 꼭 써야 돼. A 토지 이렇게. 여기다도 뭐를 써야 돼요? 공동 담보라는 말을 써. 그럼 여기요. B 토지 이렇게. 그러니까 A 토지 등기부에 3천 그래서 공동 담보 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요. A 토지하고 B 토지를 공동으로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빌린 꼴이 된다? 3천을 빌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이요. 병이죠. 병이요. 1200. 여기요. 2번이요. 정이요. 800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시배당이란 말이 있고 이시배당이란 말이 있어요. 동시배당은 먼저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데요.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안분액을 정해. 이때 안분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조건 을이요. A하고 B 토지에서 무조건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 받냐? 을이라는 사람이 돈 받을 때 A 토지하고 B 토지가 같이 이제 경매가 돼서 배당을 할 때는 자기가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3천이죠.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천 이렇게요. 3천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요. 곱하기요. 여기서 이제 A 토지 경매대금이 얼마죠? A 토지가 3천이죠. 3천 A 토지요. B 토지가 얼마죠? 2천. 2천이 이거 B 토지요. 전체가 얼마죠? 전체가 지금 돈 받을 게 얼마죠? 3천이죠. 3천 맞죠? A 토지가 얼마죠? 3천이죠. 그럼 여기요. 여기는 A 토지와 B 토지 다음 얼마죠? 5천이죠. 5천에다가 B 토지가 얼마죠? 2천이죠. 2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나? 1,800이 나오고요. 여기가 1,200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3천을.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동시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보통 이제 그 공동저당은 지문이 엄청 돼. 문제 지문이 한 5, 6줄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계산할 시간이요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 이걸 안분액을 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받을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밑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A 토지면 A 토지, B는 B 여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수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계산 문제가 딱 하나가 나와. 딱 하나. 그래서 아마 이게요, 계산 문제 나오기는, 올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공동저당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있든 없든. 근데 이 동시배당의 경우는 봐봐. A 토지에서 1,800 받고 B 토지에서 1,200밖에 안 받았는데 저당권이 뭐죠?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동시배당을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성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전세권에서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 알겠죠? 그렇다고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 불가분성의 예외가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자 배당표라는 게 작성돼. 을이라는 사람은 A 토지에서 얼마냐? 1,800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B 토지에서 1,2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병 있죠?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3천에서 1,800 빼면 얼마 남아요? 1,200 남죠? 1,200은 병일 것이고요. 여기 정 있죠? 정은 얼마 남아요? 2천에서 1,200 빼면 얼마 남아요? 800 이렇게 남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1,800, 1,200, 1,200, 800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배당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시배당이에요. 여러분 이시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차배당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순차배당, 이시배당이요.
순차 배당 또는 이시 배당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 먼저 A 토지가 경매돼. A 토지가 경매가 돼. 먼저 A 토지가, 그럼 A 토지가 먼저 경매됐죠. 경매되면 여기서 얼마 나오죠? 3천이 나오죠. 3천이 나오면 여기서요 전액을 을이 배당받아가, 을이 전부를 배당받아가 버려. 이게 문제예요. 동시에 배당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시 배당을 할 때는 먼저 A 토지가 경매되면 A 토지에서요 전액을 뭐다? 을이 배당받아가, 을이.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얼마가 되죠? 여기 얼마죠? 3천이죠. 3천을 다 가져가. 원래 A 토지에서는 병이 얼마를 받아가야 되죠? 1,200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토지가 먼저 경매되다 보니까 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을은 A 토지는 1,200 받아가고 B 토지에서 1,200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이요 여기서 병의 것 1,200을 가져가죠. 그럼 병은 어떠냐? 병은 을이 다른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다른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병이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받아가는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저당을 잡으면 배당표가 딱 작성이 되면은 그만큼 다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 동시배당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시배당일 때는 먼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을이 전부를 받는다. 그러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알죠? 그 돈을 대위에서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받아가는 돈은 똑같죠. 다시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먼저 A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저당권자는 전액을 배당받는다. 그러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B,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 2,000,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200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에서 받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시배당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 이시배당은 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 이시배당은 전액을 배당받는다. 그런데 동시배당은요, 안분액을 정한다. 안분액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가죠. 많으니까 많이 받아가고 적으니까 적게 받아가고. 알겠죠? 채권액에 비례한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 자, 135페이지 보면 1번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복수의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슨 저당권? 복수의 저당권, 여러 개의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여러 개의 저당권은 다른 시기에 설정되거나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수개의 저당권의 순서가 다르도 관계가 없다. 3번은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 뭘 한다? 공동 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돼. 공동 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돼. 알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줄고 공동 담보의 취지를 등기부에 기재해야 돼. 공동 담보의 취지. 만약에 공동 담보의 취지를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를 빌린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배당 봐보세요. 동시배당은 1번요, 동시배당의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비례. 알겠죠?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비례. 2번은 뭐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적용이 돼. 자, 2번은요,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이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죠. 동시에 배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시에 배당한다고 돼 있죠.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요, 주택임차 보면 주택임차는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금 전체에서 돈을 받거든요. 이 받을 때 우리가 소액임차인 서울에서 얼마죠? 3,400이죠. 3,400 할 때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대지의 경매 대금하고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3,400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럼 만약에 대지의 경매 대금이 3억이고 그다음에 건물의 경매 대금이 3억 5천이다. 그러면 3억 5천이니까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반반하면 1,700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 1,500 받고 이쪽에서 1,500 정도 받고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이시배당은 뭐죠?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죠. 그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말할 수 있다. 변제 전부를 말할 수 있다.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부 됐죠? 자, 그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이죠.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것이니까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에요. 갑의 건물의 경매대금이 얼마냐? 여기요 3천이에요. 3천. 여기 을 있죠. 을의 것이 얼마냐? 을의 것이 만약에 2천이에요. 2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천이요. 여기 2천이고 여기 2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병이라고 해야 되죠. 병. 여기 채권자니까 병. 물상 보증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요 물상 보증을 썼잖아요. 보증인이죠. 그럼 원래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채무자가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야 돼요? 원래는 채무자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있을 때요 하나는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하나는 물상 보증인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요 동시 배당한다. 동시에 배당할 때는 어떻게 되냐? 둘 다를 경매했는데 둘 다 2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채무자 거에서 얼마를 갚고 물상 보증인한테 얼마를 받는가 이 말이죠.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죠. 채무자 거에서 2천만 원을 받아요. 물상 보증인께서 얼마 받아요? 1,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 2천, 물상 보증이 1,000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받는다? 여기는 얼마? 2천, 1,000 이렇게. 그래서 2천, 여기가 1,000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차를 받아가. 왜냐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채무자니까. 그런데 20배당 그럼 어떻게 되냐? 20배당 봐봐. 여기서 이제 동시배당이 몇 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동시배당 경우 한번 봐봐. 2번 동시배당 경우 두 번째 끝에 봐봐. 두 번째 끝에 기억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의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 보증인한테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부족분이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한테 1,000만 원만 받아. 그런데 1번 봐봐. 1번 20배당이라고 돼 있나요? 20배당 돼 있죠. 그럼 봐봐 여기. 여러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지금요 여러분요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죠? 채무자죠.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 소유가 이게 3천이라고 해봐. 3천 이게 2천이요.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어. 그러면 채권자가 다 가져간다고 그랬죠? 다 가져가죠. 그러면 채무자한테도 후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순위가.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자가 다 가져갔어요. 채권자가 다요. 채무자가 경매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밤.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보증했어요? 후순위를 보증했어요? 채무자를 보증했죠.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도 돈을 갚았죠. 그럼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보증인은 언제 보증인이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만 보증인이에요. 채무자가 돈을 갚았잖아요.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후순위죠. 후순위가 이렇게 있으면 후순위는 보증인 것을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았으면 보증인은 그 자리에서 보증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런 물상 보증인이죠. 물상 보증인. 만약에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상 보증인은 자기가 돈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죠. 누가 돈을 빌렸어? 채무자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되죠. 그럼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기억이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요. 먼저 경매죠. 먼저. 그럼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누구니까? 채무자니까. 이 니은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죠. 물상 보증인. 이번에는 물상 보증인께 먼저 경매됐어. 그러면요 채무자는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물상 보증인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상 보증인하고 채무자는 되게 간단해요.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다. 갚아야 될 사람은 채무자다. 채무자가 돈 갚으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게 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여기 동시 배당의 경우 동시 배당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 물권법에 관한 것이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채권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